정수민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 문이 열리고 2년째 취업에 실패하던 26살 청년이 들어갔습니다. 가족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특히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저희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엄마가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용동시장에서 23년째 야채 장사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면접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용동시장 23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용동시장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좌판을 펴는 정명자는 올해로 이른을 맞았죠. 23년 전 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3살짜리 손자 정수민을 홀로 키워온 세월이었습니다. 굽은 등으로 무거운 야채 박스를 옮기는 정명자의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어요. 할머니, 또 혼자 이런 거 들고 계셨어요? 26살이 된 수민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지 2년째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진 손자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죠. 정명자는 손자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민이 왔구나. 어제도 면접 봤다며?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정명자는 아무 말 없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좌판 위에는 싱싱한 배추며 무, 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2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해온 정명자의 삶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점심 무렵 둘은 시장 구석의 작은 중국집에 앉았습니다. 탕수육이 식탁에 올라왔지만 수미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했죠. 정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붙으면 비싼 요리 먹자 했는데 그날이 언제 올꼬. 수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면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에이, 우리 수민이가 뭐가 부족해. 세상이 아직 우리 수민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정명자는 탕수육 한 점을 집어 수민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3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뒤였습니다. 새 살배기 수민이를 업고 시장으로 나온 첫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파장 무렵이었습니다. 정명자는 갓난아기처럼 울어대는 수민이를 달래며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시장 귀퉁이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맨발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찬 바닥에 발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정명자는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청년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머리는 몇 날 며칠 씻지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꺾인 듯한 그 눈빛이 정명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지금 죽고 싶은데 저 사람은 오죽할까? 정명자는 등에 업힌 수민이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잃고 세상에 할머니 하나뿐인 이 아이. 이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 한다고 매일 되뇌는 자신과 달리 저 청년에겐 살아야 할 이유조차 없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정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수민이는 이웃집에 잠시 맡기고 왔죠. 손에는 새 운동화 한 켤레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싱싱한 야채들과 삶은 달걀, 찐 고구마가 가득했어요. 청년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명자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곁에 물건들을 내려놓았죠. 발 시리면 사람 구실 못해요. 먹고 신고 하루라도 살아봐요. 청년은 멍하니 정명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왜 남을 도와주냐고요?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어 보여서요. 나한텐 수민이라도 있지만 저 사람한텐 아무도 없잖아요. 정명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청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할머니? 수민의 목소리에 정명자는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탕수육은 식어 있었고 수민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났어. 내가 3살 때 일인데 말이야. 수민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3살 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 맨발로 쓰레기통을 뒤지던 청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랑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아. 맨발로 쓰레기통을 뒤지던 사람을요? 수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랑 지금 비슷한 나이였을 거야. 25쯤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 사줬지.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챙겨줬고. 수민이는 정명자를 자랑스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천사예요. 그때도 형편이 어려우셨을 텐데. 어려웠지. 내 엄마 장례 치르고 통장에 8만 원 남았었으니까. 정명자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뒤 그 청년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던 일까지도요. 근데 말이야, 며칠 뒤에 그 청년이 다시 왔더라고. 23년 전 그날, 청년은 깨끗하게 씻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정명자가 사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은 거친 듯 했어요. 청년은 정명자의 좌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정명자는 등에 업힌 수민이를 토닥이며 청년을 바라봤죠. 밥은 먹고 다니나?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정명자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다가 좌판 아래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죠.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몇 번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당장 갈 데도 없을 텐데.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정명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 장례 치르고 통장에 8만 원 남았었는데 그냥 청년한테 써야겠더라. 나도 없어. 근데 청년은 더 없어 보였거든. 청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정명자는 청년의 손에 봉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 지금 청년한테는 5천만 원 같을 거야. 아니, 어쩌면 목숨값일지도 몰라.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나도 딸 잃고 이 어린 것만 남았을 때 같이 죽고 싶었거든. 근데 말이야. 정명자는 등에 업힌 수민이를 돌아봤습니다. 3살 배기는 정명자 등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이해 때문에 살았어.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라고. 너도 그럴 거야. 지금은 죽고 싶어도 살다 보면 살고 싶어질 때가 와. 청년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 청년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 청년은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꼭 잘 살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냥 잘 살아. 나중에 청년도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도와줘. 그게 갚는 거야. 청년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청년은 다시는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수민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정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 뒤로는 못 봤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할머니가 생명을 구하신 거네요. 에이, 무슨 생명을. 그냥 신발 하나 사준 거지. 수민이는 정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생명 같은 거였을 거예요. 저도 지금 힘들지만 정명자가 계셔서 버티는 거잖아요. 정명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민이는 꼭 좋은 데 취직할 거야. 할머니가 믿어. 두 사람은 식은 탕수육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의 기억이 정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어딘가에서 그 청년이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수민이는 또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자립센터라는 곳이었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수민이는 면접을 기다리며 긴장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민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 문이 열리고 수민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는데 가운데 앉은 남자가 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자립센터 자립지원팀 팀장 이강훈입니다. 이강훈은 48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수민이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고 이강훈 팀장이 수민의 이력서를 살펴보다가 가족사항란을 봤습니다. 보호자 정명자 조모라고만 적혀 있었죠. 그리고 주소를 보니 용동시장 근처였습니다. 용동시장 근처에 사시네요. 혹시 할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수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용동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세요. 23년째 같은 자리에서요. 이강훈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용동시장, 정명자 어르신,
23년. 순간 그의 뇌리에 23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죠. 가족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특히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수민이는 긴장이 조금 풀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엄마가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힘드셨겠네요. 할머니가 더 힘드셨죠. 혼자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지금도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세요. 이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면접이 끝나고 수민이가 나간 뒤 이강우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죠. 오래된 신발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23년 동안 고이 간직해온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명자 어르신, 용동시장. 이강우는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며 2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25살의 자신,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한 어르신. 그 어르신의 손자가 바로 오늘 면접을 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강우는 면접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낡은 운동화를 꺼내 들고 23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25살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때였습니다. 대학도 중퇴하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그 시절. 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이강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둘러 운동화를 상자에 넣고 서랍 속 깊이 밀어 넣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정수민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에서 2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녁 무렵 이강우는 오랜만에 용동시장을 찾았습니다. 23년 만의 방문이었죠. 시장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보았습니다. 정명자 채소라고 적힌 작은 간판. 좌판에는 싱싱한 야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 어르신이 손님에게 팔을 다듬어 주고 있었죠. 23년 전보다 훨씬 늙으셨지만 분명 그때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강우는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였죠. 그때 정명자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지만 정명자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뭐 찾으세요? 정명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강우는 순간 목이 메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죠. 아, 배추 좀 보려고요. 싱싱한 거로 골라드릴게요. 집에 식구가 많아요? 아니요, 혼자 삽니다. 정명자는 작은 배추 하나를 골라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이강우는 배추값을 내면서 정명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죠. 주름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서 오래 장사하셨나요? 그럼요. 23년째예요. 비 오나 눈 오나 꾸준히 했죠. 이강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시기가 정확히 맞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죠.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손자가 가끔 도와줘요. 착한 녀석이죠. 손자분이 잘 컸나 보네요. 정명자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습니다. 잘 컸죠.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근데 요즘 취업이 안 돼서 오늘도 면접 보러 갔는데 또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이강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하지만 여기서 모든 걸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힘드시겠네요. 근데 좋은 아이면 언젠가는 좋은 곳에 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할미가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강우는 배추를 들고 돌아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살려주셨듯이 이번엔 제가 어르신의 손자를 도와드려야겠다고요. 다음 날 청년자립센터 회의실에서는 신입 직원 채용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여러 지원자 중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자리였죠. 정수민 지원자는 스펙은 부족하지만 인성과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한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력도 없고 전문대 출신이라. 다른 면접관이 우려를 표했죠. 이강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수민 씨를 추천합니다. 우리 센터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곳입니다. 스펙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강우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수민 씨의 성장 배경을 보세요. 조부모 손에서 자랐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상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완벽한 스펙이 아니라 청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정수민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우는 직접 합격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정수민 씨죠? 청년자립센터 이강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수민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합격했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수습 기간은 석 달이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3년 전 정명자 어르신이 자신에게 건넨 운동화와 5만 원.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었죠.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어르신. 그날 저녁 정수민은 숨을 헐떡이며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장사를 마무리하던 정명자는 손자의 밝은 표정을 보고 직감했죠. 수민아, 붙었구나. 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청년자립센터라는 곳이에요. 정명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3년 동안 고생하며 키운 손자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눈물이 났죠. 우리 수민이 정말 잘했어.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자. 네. 오늘은 비싼 요리도 시켜요. 둘은 손을 잡고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명자는 걸으면서 문득 23년 전 그 청년이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그 청년도 이렇게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고 있을까 하고요. 월요일 아침 정수미는 새 와이셔츠를 입고 청년자립센터로 출근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죠. 로비에서 이강훈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민 씨. 첫 출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훈은 수민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자리를 배정해 주었죠. 수민의 자리는 창가 쪽이었는데 멀리 용동시장 방향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은 센터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강훈은 수민을 보며 2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누군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 정명자 어르신이 기회를 주셨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겠죠. 점심시간 수민은 선배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이강훈 팀장의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열린 문틈으로 뭔가를 보았죠. 팀장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팀장님이 왜 저런 낡은 운동화를? 수민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선배들을 따라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편 이강훈은 운동화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수민에게 모든 것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도와주기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오후가 되자 수민은 선배를 따라 현장 방문을 나갔습니다. 청년자립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였죠. 그곳에는 여러 사정으로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어요. 그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도 돕고 상담도 하죠. 수민은 쉼터를 둘러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만약 이런 곳이 없다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길거리에서 정수민 씨 괜찮아요? 선배의 목소리에 수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서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민은 정명자에게 첫 출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명자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죠. 그래, 남 돕는 일이구나. 좋은 일 하는 거네. 네. 근데 할머니, 제가 오늘 이상한 걸 봤어요. 우리 팀장님 책상에 엄청 낡은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소중하게 보관하시는 것 같던데. 정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물건이 있는 법이야. 그 운동화에도 분명 사연이 있겠지. 그런가요? 너무 낡아서 신을 수도 없을 것 같던데. 때론 물건 자체보다 그 물건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한 법이야. 할머니도 그런 게 있어. 정명자는 장롱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죠. 수민의 엄마가 수민을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사진이야. 할머니한테는 이게 보물이지. 수민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 팀장님도 그런 거겠지. 운동화에 특별한 추억이 있는 거야. 다음 날, 이강훈은 수민을 불렀습니다. 정수민 씨,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고 싶은데요. 네, 저한테요? 아직 신입인데. 신입이라서 더 좋아요.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으니까요. 길 위의 청년들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거죠. 수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사람을 믿지 않거든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강우는 수민의 의욕적인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명자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이 손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았죠. 좋아요. 선배 한 명을 붙여드릴 테니 같이 다니면서 배우세요. 그리고 이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때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팀장님의 말에는 경험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수미는 선배와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역 주변, 공원, 다리 밑. 갈 곳 없는 청년들이 머무는 곳을 찾아다녔죠. 처음엔 다들 경계하고 피했지만 수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자립센터에서 나온 정수민입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은 무시했지만 가끔 반응을 보이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들에게 센터의 쉼터와 프로그램을 소개했죠. 어느 날 수미는 다리 밑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24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며칠은 굶은 듯 초췌했죠. 밥은 드셨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미는 가방에서 샌드위치와 물을 꺼내 건넸죠.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혹시 잘 곳이 필요하시면. 됐어요. 청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지 마세요. 어차피 조건 있는 거 아닌가요?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 없어요. 그냥 제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작은 도움이라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청년은 수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는지 조금씩 경계를 풀었죠. 정말 조건 없어요? 네.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수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지요. 며칠 뒤 다리 밑에서 만났던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죠. 수미는 곧바로 선배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진짜 와주셨네요. 청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수민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선 쉼터로 가실래요? 따뜻한 곳에서 며칠 쉬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청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쉼터에 도착한 후 수미는 청년이 씻고 쉴 수 있도록 도왔죠.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재민이에요. 24살이고요. 재민은 자신의 사연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18살에 독립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거리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수미는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재미는 놀란 눈으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날부터 수미는 재민의 자립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겼죠. 이강훈 팀장은 그런 수민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정수민 씨, 정말 열심히 하네요. 재민 씨가 꼭 자립했으면 좋겠어요. 기회만 있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강훈은 수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년 전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누군가 기회를 주고 믿어준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명자는 요즘 손자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견해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인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할머니는요? 할머니야 뭐. 근데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일이 재미있나? 수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보람 있어요. 오늘도 한 분이 알바 자리를 구하셨거든요. 정명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남 돕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지. 어느 날 이강훈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퇴근 후 그는 오랜만에 용동시장을 찾았습니다. 정명자 어르신의 좌판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죠. 어르신, 배추 있어요? 아이고, 저번에 오셨던 분이네요. 또 오셨어요?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배추가 좋아서요. 정명자는 배추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손자가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청년들 돕는 일 한다고 하는데 매일 신나서 출근해요. 그래요? 좋은 일 하는군요. 그러게요. 어려운 청년들 돕는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강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23년 전에 맨발로 쓰레기통을 뒤지던 청년 기억하세요? 정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강훈을 바라봤죠. 그때 운동화랑 5만 원 주셨던. 정명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청년이. 이강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예요. 그때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정명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강훈의 얼굴을 다시 살펴봤죠. 정말 그때 그 청년이 맞아요? 네. 23년 동안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르신가 주신 운동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정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날 어르신이 건네주신 건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어요.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2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죠. 그런데 어르신, 이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어르신 손자분을 뽑았습니다. 뭐라고요? 정명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수민 씨요. 제가 청년자립센터 팀장이거든요. 수민 씨가 면접 보러 왔을 때 이력서에서 어르신 성함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명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민이를 아닙니다. 수민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청년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셨던 그 마음을 수민 씨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제는 제가 어르신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드릴 차례예요. 수민 씨와 함께요. 이강훈은 정명자 어르신께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죠. 어르신, 수민 씨에게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정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가끔 들러줄 수 있어요? 이제야 만났는데. 물론이죠. 자주 뵙겠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 정명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23년 전 도와준 청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는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다니. 게다가 손자까지 이끌어주고 있다니. 세상 일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한편 이강훈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명자를 다시 만났고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이강훈과의 만남이 꿈만 같았죠. 23년 전 그 청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니. 게다가 수민이를 이끌어주고 있다니 말입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수민이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정명자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이강훈과의 약속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너도 일찍 나가야 하지? 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날이거든요. 수미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입사한 지 2달 처음으로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죠. 정명자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할 거야. 할머니가 믿어. 청년자립센터 대회의실. 원래 회의가 시작되었고 각 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수민의 차례가 왔죠. 길 위의 청년들 프로젝트를 맡은 정수민입니다. 수민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간 만난 청년들의 사례,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센터가 제공한 도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김재민 씨의 경우 처음엔 모든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었고 현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훈은 수민의 발표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발표였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을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움의 대상이 아닌 잠시 길을 잃은 우리의 이웃으로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상미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정수민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특히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간다는 접근법이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저희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이강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명자 어르신의 철학이 손자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이강우는 수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민 씨, 정말 잘했어요. 이제 정식 직원으로 전환해도 손색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아직 수습 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실력과 열정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다음 주 인사위원회에 정식 채용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수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이강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저 이강훈 팀장님이신가요? 저 김재민입니다. 정수민 선생님이 도와주신.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은 제가 팀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강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센터로 오실 수 있나요? 약속한 시간, 김재민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죠. 이강훈의 사무실에 들어온 재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사실 제가 팀장님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저를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그때도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제게 10,000원을 주고 가셨어요. 이강훈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역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준 기억이 어렴풋이 났죠. 그때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뜻한 거 드시고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재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러다 정수민 선생님을 만났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이강훈은 재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견뎌주어서 고맙네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팀장님이나 정수민 선생님처럼요. 재민이 돌아간 후 이강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연쇄. 정명자 어르신이 자신에게,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수민이 또 다른 청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은 할머니에게 정식 채용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식 직원 된대요. 정말? 우리 수민이 정말 대단해. 정명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강훈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가 약속한 대로 수민이를 잘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하는 일 정말 자랑스러워. 어려운 사람 돕는 일만큼 귀한 일도 없으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정명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강훈이 직접 수민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지. 그때 수민이는 얼마나 놀랄까? 그리고 얼마나 감동할까? 우리 수민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밤이 깊어가는 용동시장. 오래된 상가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가운데 정명자의 마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3년 전 뿌린 씨앗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정명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문득 이강훈이 다시 올까 싶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죠. 이강훈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또 왔습니다. 아이고, 바쁘실 텐데. 이강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들르려고요. 23년 동안 못 뵀는데 이제라도 자주 인사드려야죠. 정명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민이 잘 부탁해요. 그 애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걱정 마세요. 수민 씨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르신께서 잘 키우셨잖아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민은 이제 청년자립센터의 정식 직원이 되어 길 위의 청년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이끌고 있었죠. 그동안 수민이 도운 청년만 해도 15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8명이 일자리를 찾았고 나머지도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이강훈은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 씨, 다음 달에 청년자립센터 창립 10주년 행사가 있어요. 그때 청년을 살린 시민상을 시상할 예정인데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수민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요. 할머니요? 네. 제 할머니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청년을 살린 분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것도 그렇고, 사실 할머니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거든요. 이강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생각이네요. 추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민은 며칠 동안 정성껏 추천서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시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23년 전 어떤 청년을 도왔다는 이야기까지 상세히 적었죠. 추천서를 읽은 이강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 시상식 일주일 전 이강훈은 수민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수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팀장님. 이강훈은 서랍에서 낡은 운동화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민은 예전에 봤던 그 운동화를 다시 보게 되어 궁금한 표정을 지었죠. 수민 씨, 이 운동화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낡은 운동화를 소중히 보관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이강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23년 전 제가 25살이었을 때 받은 운동화예요. 용동시장에서 한 분이 주셨죠.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동시장에서요? 네. 그분이 정명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수민 씨의 할머니요. 수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강훈을 바라봤죠. 그때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부모님 사업이 망하고
모든 걸 잃었죠. 맨발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 어르신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 운동화와 먹을 것을 주셨죠. 이강우는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5만 원까지 주셨어요. 어르신도 딸을 잃고 어린 손자를 키우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 5만 원이 제게는 목숨값이었습니다.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청년이 바로 팀장님이었다니. 그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발 시리면 사람 구실 못해요. 먹고 신고 하루라도 살아봐요. 그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그때 그 청년이었군요. 네. 그리고 면접 때 수민 씨의 이력서를 보고 알았어요. 정명자 어르신의 손자라는 걸. 하지만 그것 때문에 뽑은 건 아니에요. 수민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수민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신가요? 네. 얼마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하지만 수민 씨에게는 제가 직접 말하고 싶다고 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3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인연이 너무나 놀라웠죠. 팀장님,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니에요. 어르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에요. 수미는 고개를 들어 이강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팀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김재민 씨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수민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그날 저녁 수민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팀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정명자는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23년 전에 구하신 그 청년이 이제는 수많은 청년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저까지 이끌어주고 있고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수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상 받으실 거예요. 청년을 살린 시민상이요. 무슨 상을? 그냥 할 일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할머니야말로 진짜 영웅이에요. 제 영웅이고 이강훈 팀장님의 영웅이에요. 정명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23년 전 건넨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졌다니. 시상식을 앞두고 이강훈은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김재민을 비롯해 수민이 도운 청년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죠. 정명자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다시 시작될 때 이강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주신 건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었어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용기였죠. 시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명자는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수민이 함께 있어 든든했죠.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평소처럼이라니. 상 받는 것도 처음인데. 수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로 계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청년자립센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옆 대기실에서 정명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수민이 옆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깜짝 놀라실 일이 있을 거예요. 뭔데? 수민이 대답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이강훈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들어왔죠. 김재민을 비롯해 10명이 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분들은 모두 어르신과 수민 씨 덕분에 새 삶을 찾은 분들입니다. 청년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수민 선생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은 박준호입니다. 저는 올해 복학해서 대학 졸업했어요. 이제 곧 직장도 들어가요. 정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청년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죠. 수민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니.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강훈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살려주셨고 저는 다른 이들을, 그리고 수민 씨는 또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어르신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청년을 살린 시민상 수상자를 호명했죠. 올해의 수상자는 용동시장에서 23년간 야채 장사를 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묵묵히 도와오신 정명자 어르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명자는 수민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로 올라갔죠.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자 긴장이 더했지만 객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상미 이사가 상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23년 전 한 청년에게 베푸신 작은 친절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눈앞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명자의 말에 귀 기울였죠. 23년 전 제 딸이 세상을 떠나고 3살짜리 손자만 남았을 때 저도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때 맨발로 쓰레기통을 뒤지던 청년을 봤는데 저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강훈은 객석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죠. 그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제 손자 수민이도 그 일을 함께하고 있고요. 정명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큰 도움이 아니어도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어요. 무대 한편에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그 옆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켤레의 운동화가 만든 기적. 23년 전 정명자 어르신이 한 청년에게 건넨 이 운동화는 생명을 살렸고 그 청년은 이제 수많은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명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죠. 그 중에는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인터뷰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고, 뭘 또 인터뷰를. 전 그저 평범한 할머니예요. 수민이 할머니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에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23년 전 그때 왜 그 청년을 도우셨나요? 정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민이 몰래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죠. 화면에는 정명자가 도운 사람들의 메시지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정명자 할머니, 10년 전 비 오는 날 우산 나눠 쓰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장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항상 웃으며 반겨주셔서 시장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어려울 때 외상으로 야채 가져가게 해주셔서 그 은혜 잊지 못해요. 영상이 끝나고 이강훈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23년 전 어르신이 주신 5만 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봉투 안에는 청년자립기금 기부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 이름으로 매년 어려운 청년 한 명에게 자립지원금을 전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정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걸 왜? 저는 그저 어르신이 주신 5만 원이 제게는 5천만 원 같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마음을 다른 청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수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운동화를 보세요. 그는 전시된 운동화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발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발이 시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수민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어떤 청년에게 조용히 건네주신 이 운동화가 그 청년의 인생을 바꿨고 그 청년이 제 인생을 열어줬어요. 지금 제 걸음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재민을 비롯한 청년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죠. 이제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발이 시릴 때 신발을 꺼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명자는 수민에게 기대어 걸었습니다. 손에는 상패가 들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오늘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죠. 수민아,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야말로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정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그래, 내 엄마도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자라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됐으니. 용동시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23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좌판이 보였죠. 할머니, 내일부터 또 여기서 장사하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 수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평생 따뜻한 사람으로. 그날 밤 정명자는 오랜만에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얘야, 내 아들 잘 컸다.
엄마보다 더 든든하게 컸어.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정명자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을 오늘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신바람 켤레가 시작한 사랑의 연쇄는 끝이 없을 테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